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8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곽길섭 선생님을 모셨는데 요사이 명하면은 원코리아 센터 대표, 원코리아 센터 대표시고요. 네. 국정원에서 딱 30년 동안 북한 문제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곽길섭 선생님 소개를 드리면은 고향은 김천이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졸업하시고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김정은 연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국정원에 들어가셔가지고 2017년에 퇴직할 때까지 딱 만 30년 동안 북한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길섭 선생님 소개할 때 북한 전문가 더 나가서 김정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 김정은은 최근에 등장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김정일을 이제 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김정은을 다뤘었고, 그래서 또 퇴직을 이제 2017년도에 해서 지금 북한을 할 때 저는 북한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제가 평생을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한 30년을 그래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북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향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머리나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안고 사시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요즘 일어나면 김정은이나 북한 이런 주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평소에 어떤 다른 보직을 맡았을 때도, 제가 이제 국정원 내부에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도 항상 북한 주제를 만일 하루에 제가 생각을 안 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속에 북한 DNA가 흐른다. 그렇죠. 30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걸 안 하면은 뭔가를 좀 이상한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북한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북한에 가신 적 있습니까?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퇴직을 하고 나서도 지금 제가 북한 문제를 한다는 거는 그냥 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후배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 몸속에는 어떤 북한이라는 게 좀 흐르는 것 같다. 잡 개념을 넘어서서 모아된 잡이다. 어떤 소명의식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이제 좀 더 나가는 거지만 하여튼 모아된 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 문제를 오래 했지만은 북한을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을 어떤 과거의 일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북한도 가서 회담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생활은 이제 북한을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일에 주로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우리 곽길섭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잠수를 타가지고 나오지 않고 더구나 CNN이 김정은이가 수술 후에 중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터뜨리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때 이 국정원 출신 어떤 분을 만났더니 곽길섭 TV를 보라고 저한테 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곽 선생님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부정하고 우리 김 선생님 나름대로 시각에서 이 사태를 분석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우선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제 북한을 평생을 했는데 저보다 더 대선배님들 정말 북한에 대해서 빠꾸미같이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퇴직을 하시면은 현직에 계실 때 너무 정열을 너무 많이 쏘아부어가지고 이제 우리끼리는 이래 영어 쓰면 이제 번아웃 됐다. 번아웃 됐다. 이제 난 다 불태워버렸다.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김정은 이렇게 김정일 일에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안주거리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아직 30년을 했지만은 번아웃이 안 돼서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아까 자꾸 이런 방송에서 영어 쓰면 안 되지만은
입에 배서 이렇게 뭐가 된 잡이다. 예. 잡의 이상으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걸 북한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늦게 공부도 했고요. 예.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인데 유튜브를 해보라 그러는데 사실 공부하고 유튜브하고는 저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인기도 있어야 되고 또 좀 자극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매일 그런 거를 다루고 이런다는 게 저는 제 인생이 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예. 뭐 어떤 제 앞으로 60대 생활은 좀 나름대로 좋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가족들하고 보내고 뭐 그다음에 북한 서적도 좀 나름대로 좋은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걸 안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권해서 제가 이제 북한 전문 TV라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예. 그 만들고 나서 제가 만들 때 생각했던 거는 차별화를 하자. 아, 차별을 했죠. 예. 저는 이제 차별화를 해서 일단 어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존경하시는 뭐조 대표님이라든지 뭐 어떤 김대중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논설위원들이 예전에 했던 그 신문 논설이 아니고 방송 논설 개념에서 북한을 어떤 분석하면서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깊이도 있으면서 어떤 그걸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 사망설을 김정은 건강인상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사실은 어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이 아니고 한 지도자의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논설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는 데는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5일이 어머님 발인 날이었어요. 김일성 생일날 어머님 돌아가셨네. 예. 4월 13일 날 돌아가시고 4월 15일 날 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뉴스를 들을 때 자꾸 건강 이상설 쪽으로만 예. 이게 자꾸 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코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식물인간설도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달랐습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평소에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은 예.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심리 구조와 그다음에 최근의 전략적인 행태를 볼 때 요것은 건강 이상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좀 놀래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출을 하기 위한 예. 그야말로 핵미사일 강국으로서 어떤 마침표를 찍고 또 새로운 무대로 등장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그 과정이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는 굉장히 긴 이야기도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요번에 김정은이 금상기밀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건강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떤 김정은이가 어떤 고도의 그 자명을 통해서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기획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정말 좀 제가 이제 좀 뭐 49세 초제도 지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저도 아직 좀 어머니가 뭐 연로하게 돌아가셔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저도 어머님을 내인 입장에서 지금은 뭐 방송할 때가 아니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 의견을 해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이런 생각을 팁을 줘서 맞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내 의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확실히 제 걸 보고 그걸 평가를 해주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해줘서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역시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것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뭐죠? 이거는 기획이다.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더라고 판단했던 단서. 그 딱 단서를 한마디로 하면은 그 최고인민회의를 이틀을 수년시키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서 이틀을 수년시키면서 4월 11일 날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12일 날 그게 4월 10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를 아무런 소식도 없이 어떤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기시킨 상태에서 4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4월
12일 날 공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연출이다 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사라졌다 이거죠. 예, 예. 그 중요한 회의를 한 다음에 예, 예. 사라졌는데 원래 당 정치국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전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김정일 시대에는 당을 무시하고 성군 노선에서 예. 그걸 했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라든지 전원회의를 개최를 안 했지만은 예.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시대에는 당 기능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당의 국가체계로 복원이 됐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당 정치국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일반적인 안건 같으면은 그냥 예정된 수순대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정치국회에 김정은이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되고 또 시정연설 차원에서 해도 되고 이런 순리대로 쭉 가면 되는데 예. 그걸 아니고 최고인민회의를 깜깜이로 해서 이틀간을 미루고 또 정치국에서 제1주제로 코로나의 그 발생에 대한 중장기 대책 문제를 논의해서 국가적 사업 전반을 한번 점검했다는 걸 보고 아 이것은 김정은이가 어떤 예. 이 정치국 회의를 점해서 중대 결심을 어떤 전국 전반을 한번 검토를 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건강이 나쁜 게 아니고 예. 어떤 자명일 수 있다는 것을 예, 이제 알겠습니다. 단초로 잡았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말은 안 쓰죠. 예. 북한에서는. 예. 그냥 방역이라고. 방역이라고 예. 하죠. 그게 이제 코로나를 의미하는데 예.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좀 번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1월 달에 북한이 국경을 차단하기 전에 이미 들어왔다. 벌써 북한에서는 신정을 셉니다. 우리는 예. 설날 예. 1월 25일 날 설날을 명절로 치지만 북한에서도 설날을 셉니다. 그런데 신정이 일단 공식적인 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1월 1일 날 북한에서 11월 말쯤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있던 체류한 북한인들은 1월 1일 신정을 점해서 많이 들어와 버렸네. 거의 들어왔고 물자나해서 아, 예. 뭐 많은 것들이 교류된 상태였거든요. 묻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네. 벌써 다 들어오고 1월 달에 다 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퍼진 상태였다. 예. 그래서 국경을 그렇게 일찍 통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대까지 번졌을까요? 당연히 이제 국경 지역도 서로 군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부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어떤 첩보를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아 이게 벌써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정황 증거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어떤 중국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하고 북한이 국경을 차단한 1월 말까지 그 기간 사이에 많은 중국과의 왕래가 있었고 특히 국경지대는 1300km나 되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 밀수도 되고 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그 국경에 있는 경비대들이 다 관여돼 있고 밀수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개연성은 충분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곽길섭 선생님 제가 보고 감탄한 게 거의 90%가 중병설로 기운 상황에서 아주 차분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종의 예측을 한 건데 그 가능성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잠수를 타가지고 심사숙고하면서 뭔가 전략적 카드를 낼 건데 그 전략적 카드가 뭘까? 도발일까? 아니면 대화 제의일까? 뭐 등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정보는 있지만은 김정은은 아직도 젊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젊기 때문에 그런 성인병적 요소는 지금 36살 나이에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재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또 독재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갖고 있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일단 뭐 김정은 입장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로 초고도 비만이죠. 초고도 비만자고 가족 병력도 있고 뭐 고혈압부터 제가 당뇨병 뭐 심장질환 다 있어서 언제든지 정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사람도 뭐 우리나라 같은 거 야구 선수가 운동장에 쓰러진 적도 있고 사실 뭐 언제든지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쓰러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누구든지 젊더라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김정은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뭐 어떻게 해서 쓰러졌다 이런 측면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저라도 조금이라도 눌러보려고 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단순히 누르라는 게 아니고 저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근거에서 추론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정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건강상 문제는 있지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 플러스 정말 나름대로 그 의료 체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북한 사회에서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해요.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은 몰라서 스스로를 모르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우리도 골골 뭐 100년 산다는 말도 있는데 골골 100년 살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조심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스스로 통제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김정은을 쉽게 봐서 아니다. 막 적극적이고 화내고 그래서 금방 쓰러질 수 있다. 저도 그러면 좋겠죠. 많은 한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말씀하시네 지금. 예. 그렇지만은 저는 뭐 지금은 안 죽지. 나중에는 언젠간 죽겠죠. 저는 뭐 40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예. 저들 돌아가신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을 때는 쇠를 씹어도 위가 소화를 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밤을 새도 하나도 안 피곤한 게 젊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유독 죽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김정은을 과대평가한다든지 뭐 옹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북한을 다루면서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죠. 근데 밖에서는 보면은 뭐 금방 죽을 듯이 하고 금방 북한 체제가 무너질 듯이 이야기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김일성이도 82까지 살았고 그렇죠. 김정일이도 69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도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지. 그럼 왜 36살에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일단 기분이 저는. 자, 그럼 이제 돌아왔습니다. 김정은이가 돌아올 때 5월 1일 노동절날 이 비료공장 준공식에 등장을 했는데 그건 어떤 기획을 했다면 어떤 계산으로 그 타이밍과 장소를 잡았죠? 이제 20일 만에 등장한 그 순천 인비료 공장을 선택하면은 얼마나 김정은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했겠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필 평양 인근의 순천 인비료 그래서 동해안 원산에 될 수도 있고 뭐 군부대가 될 수도 있고 동해안 현재 원산 갈마지구 지금 제1국책사업은 거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순천 인비료 공장까지 왜 갔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방송을 4월 18일 날 제가 첫 방송을 하면서 김정은이 선도발 후 대화를 위한 자맹이다. 이 기획 이벤트다. 뭐 이렇게 제가 4월 18일 날 첫 방송을 했었죠. 그렇죠. 그 위에 제가 한 4번 정도를 결론까지 맺었는데요. 그래서 첫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선도발 후 대화에 저는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김정은은 이번 자맹을 통해서 어떤 지금 핵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고 한국 정부를 정말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지것이 밟은 상태에서 마지막 도발 카드를 최후의 도발을 해서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화로 나서기 위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저는 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미사일 발사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본래는 그래서 최소한 군부대장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을 쏘면서 어떤 안 그러면 뭐 잠수함을 건조했다든지 그런 중공 테이프를 그어서 꺼내야 되는데 그걸 하자. 평양으로 돌아왔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어떤 선도발 후 대화의 전략적 카드를 큰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고 어떤 대화로 나가는 그 틀을 일단 일부 후퇴했지 않느냐. 전략적 후퇴를 했죠.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 접은 이유는 저는 자기가 주도하에 그 금수산 기준까지 충배를 안 하고 어떤 동해안을 하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 상태에서 어떤 도발을 할 기획을 했던 것을 어떤 CNN이라는 전혀 다른 매체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미국의 정찰들이 6대나 떠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도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다. 자극적이고 반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전략적으로 한번 후퇴해서 자기가 짠 하고 나타 주는 것만 해도
전 세계를 하여튼 할 수 있고, 북한 인민들한테는 애민 지도자로 인비료 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쌀이 곧 공산주의다 이런 게 북한이 이야기하는데요. 쌀을 생산하는데 가장 이렇게 비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영농철이고. 영농철이고. 이러니까 지도자가 전지 지도를 할 때는 그 생산을 더 박차를 해서 그걸 지원해 주라는 그 메시지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라는 것도 한번 나타내 보고 싶고, 그래서 전략적인 후퇴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타이밍에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매일. 그 다음에 나타난 그 다음날 이 휴전선에서 GP를 향해서 총을 쐈단 말입니다. 예. 몇 발 맞았어요. 예. 고사총으로 쐈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변호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우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언론은 그게 아니다, 의도적이다,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사실 저도 이제 평생을 안보에서 같은 동료들인데, 제가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 대해서 동료였는데 너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군에서 이렇게 어떤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되고, 모든 걸 조사가 끝나서 발표해도 늦지 않을 시점에 우발의 무게를 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번 군에서 대처를 좀 잘못했다.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보는 정말 저 표현을 그래서 0.001%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0.001%를 파고드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항상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부서가 국방부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방부가 이번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이제 첩보가 지금 없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죠. 예. 저 보안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후배들한테도 일부러 뭐 전화도 안 합니다. 예. 제가 그런 전화 주면은 괜히 후배들이 또 뭐 입장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어떤 도발을 이제 분위기가 돼서 인베르가 굉장히 왜 했냐, 종합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을 했지만 한 매체를 봤는데요.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저강도 도발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강도 도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강도 도발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입장이 아직도 굳건하다. 굳건하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걸 과시한다고는 저는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주면은 군의 사기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죠. 기죽지 말고 할 거다 하고. 그렇지만은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위쪽에서는 또 대응을 못하게 하고, 그럼 본래는 제가 이때 큰 전략적 도발, 그 핵미사일 체계 완성 도발을 하러 갔었는데 그 타이밍을 남겨둔 상태에서는 아주 저강도의 도발을 통해서 다목적 효과를 노리는 도발이 아니었나. 예.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은 지금 한 5일인가 지금 지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뭐 우발적 도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못 하더라도 어떤 내부 통로로 통해서 이거는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비공개로 할지도 모르죠. 정부에서 왔더라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첩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루트를 가지고 없는 입장에서 제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북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그걸 했지 않느냐. 다른 평가도 많지만 언론을 읽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연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저는 기획을 했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